결혼한 지 14개월 된 아이 없는 부부인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의 불만은 성욕을 풀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본가로 돌연 잠수를 타더니 2주 전 저에게 예고 없이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위자료는 본인이 결혼할 때 들인 돈인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현재까지 백수로 지내며 카드 대출도 저 몰래 300만 원을 받았고 한탕 돈을 벌고 싶다며 복권을 200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으며 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 제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부관계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제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로 제가 유책 배우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만 봐도 좀 답답한데요. 일단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 하면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를 뜻한다는 거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아내분 사연만 본 거거든요.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의 성관계 거부를 이제 네. 문제로 삼고 계신 것 같고, 아내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이게 이혼의 혼인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해고 통보라든가 뭐 사직 통보, 그 외 생계비가 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사실상 그 외에 별도로 아내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다른 여러 사정이 합쳐져서 이런 생계의 곤란이나 실직 이런 것으로 원인으로 해서 나아가서 뭐 범죄에 가담되셨다거나 아니면 아내분에게 폭력이 있었다거나 생계를 전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오로지 생계를 꾸려가신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정이 더해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유책 사유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단순히 지금 실직 상태라던가 뭐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유책 사유가 바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유책이 더 큰가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 때문에 좀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가,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지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 있다지 된다가 예.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마냥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유책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네. 뭐 가령 출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뇨기과나 뭐 산부인과적 질병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사연인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공급 뭐 아니면 신뢰 위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뭐 성적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거부가 단순히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다면 유책 사유가 되겠으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자녀가 없고 결혼 14개월이 됐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뭐 서로가 뭐 큰 금액을 제시하거나 이건 좀 어렵겠죠? 네, 뭐 신혼 이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결혼 기간이 짧지 않고 그럼에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 위자료 청구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지만, 또 우리의 또 법 감정과는 좀 다르게 위자료 청구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인용되진 않고 있어요. 통상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예. 그만큼 위자료 청구가 좀 그 금액이 좀 적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내용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혼인을 하고 나서 남편분이 회사에서 좀 잘려서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재산 분할을 할 때 지금 아내분이 뭐 경제를 좀 책임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좀 아내분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이거는 재산분의 정의를 알면 이해가 편해요. 예. 재산분할이 뭐냐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기여도에 따라. 예,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예.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더라도 그것이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은 네. 그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소득 활동이 있었고 한쪽은 없었다. 그렇다면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소득 활동이 있었던 분이 더 당연히 기여도가 높겠죠. 네. 그리고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더 많은 기여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에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